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리 몸은 작은 우주라고 하죠. 네. 예, 인신소우주라고 해요. 우주는 완성체예요. 완전체예요. 그런데 이 우주도 완전한 우주에도 이렇게 문제가 하나 생기면 기능이 잘 원활하게 돌지 못하겠죠.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잘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요. 우리 몸은 선천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려는 거를 타고났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자꾸 좋은 쪽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힘을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한 거를 꼭 나쁜 걸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아프면은 불편하고 괴롭고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 몸이 좋게 자꾸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봐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채고 그렇죠? 그 안 좋은 곳을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나 보충을 해주거나 해서 균형을 잡아주면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항상 우리 생각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하시는 것이 몸에는 이제 여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좋고요. 어디가 아프면은 그걸 그냥 이러다 낫겠지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거를 항상 이제 좀 살펴서 이제 더 심해지지 않을 때 가벼울 때 보완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완전하게 이제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오늘도 몇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몸이 굉장히 마르고 주름이 굉장히 많은 남자분이세요. 이제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양쪽 엉덩이 골반 있는 데가 아프시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여자분들이 그 골반이나 엉치 있는데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별로 골반 아프시다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가 아프시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은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이제 일어났으면 발작을 떼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 있다가 이제 균형이 잡히면 걷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엉거주춤 서 있기도 하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어서 이제 앉고 싶어지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옛날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허리는 이제 좋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이 그리고 이제 잠을 주무실 때 다리에서 쥐가 잘 난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참씩 주무르다가 이제 잠을 주무셔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리에서 쥐가 잘 나요. 그리고 왼쪽 팔이 이제 팔하고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잘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시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코피가 잘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혓바늘이 돋은 것처럼 입속이 깔깔하고 이제 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화도 굉장히 안 좋으시면서 대변도 시원하게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증상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에 속하기도 해요. 예. 이분은 이제 우선 몸이 굉장히 살도 말라 있고 또 주름도 많고 그러니까 딱 보기에 약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데 진맥을 했더니 역시나 이제 굉장히 체력이 약하시고 또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약한 분이시고 진액이 이제 부족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또 이분의 성향은 굉장히 부지런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진 체력보다 항상 넘쳐서 쓰고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대 중반 이렇게 되시니까 기력도 딸려지시고 자기의 약한 곳으로 취약한 곳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이제 엉치나 골반 이런 데가 불편하신 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시고 아기 놓느라고 피가 빠져나오고 하니까 그 음혈이라는 진액이 부족해져요. 엉덩이는 음혈지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많이 빠진 분들은 이제 엉치나 골반 이런 데가 아프고 약해지시기가 쉬운데 남자분들은요, 이 이제
엉치나 골반이 이제 엉덩이 둔부가 불편하신 거는 정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도 진액 중에 하나, 이게 흰색이 나오네요. 검은색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이 정도 진액에 속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정이 부족하면 이제 충분히 그 엉덩이나 이쪽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엉치가 불편하거나 다리가 약해지거나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력보다 늘 많이 쓰고 사셨으니까 정이 부족해지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은 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이제 쥐가 나서 막 주무르신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쥐가 나거나 다리 저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제 다 같이 대답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선 쥐가 나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피라는 거는 피는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누가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누가 끌고 다니느냐? 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기라는 거는 에너지, 힘, 추동력 이런 걸 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에요. 기운이에요, 기운. 그래서 피가 이제 보통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피가 돌지 못하는 걸로 단순히 생각하지만 피가 못 도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도 잘 돌지 못해요. 기가 부족해도 나를 끌어주는 게 없어요, 힘이. 못 돌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이 부족하다 그랬고 진액이 부족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근데 체력이 굉장히 딸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진액도 부족해서 이 물질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걸 끌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혈액순환 안 된다고 혈액순환 개선제 드셔봐야 큰 도움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리가 잘 저리시는 거고 특히 남자분들이 정이 부족하면 또 중요한 증상들이 뭐가 있냐면 허리가 약해지면서 하체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대변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거기다 소변도 시원하게 못 보시거든요. 대개 남자분들이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렇죠. 여자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전립선 비대인가, 전립선 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소변이 시원치 않고 잔뇨감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이 부족해도 진액이 부족해도 이걸 잘 빼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립선 비대라고 약 드셔봐야 큰 도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약에서는요.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잔뇨감이 있어도 꼭 전립선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느냐? 그럼 원인이 여러 가지죠. 아랫배가 차도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실 수가 있고 진액이 부족해도 그럴 수가 있고 기운이 딸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대개 오시면 남자분들이 소변 줄기가 힘이 없고 쫄쫄쫄쫄 나온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젊은 분들은 그런 증상 없거든요. 연세 드셔서 기운이 딸리면 소변이 이제 힘이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아무리 전립선약 써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운을 나게 해드려야 소변을 잘 보시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기력이 너무 약하시니까 또 진액도 부족하니까 잘 돌려주지도 못하고 소변도 잔뇨감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도 시원하게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잡수는 것도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데 이분이 또 무슨 증상이 있냐면 코피가 자주 난다고 그러셔요. 대개 이제 코피가 나면은 어떻게들 하세요? 그렇죠. 혈관이 터지니까 지져주잖아요, 레이저로.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코피가 나는지를 봐야 돼요. 이분 진액이 부족하니까 일로 진액을 끌어올려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코 속이 자꾸 건조해져요. 그러면 화가 오를 때 이게 이제 약한 쪽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뇌의 모세혈관 터지지 않는 게 다행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코피남. 이제 코피 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똑같이 코피가 나더라도 한의학에서는 화를 내려드릴 것인지 진액을 보충해 드릴 것인지 해서 여기를 코 속을 윤택하게 해주면 코피 안 나겠죠.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에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치료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개별적인 맞춤 치료가 되는 거죠. 예. 요새는 이제 다 기성복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 몸에 맞는 거 뭐 이렇게 보고 고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증상이 같으면은 같은 처방 거의 받아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감기 처방 뭐 한두 가지 용량만 다르게.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그 체질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증상의 원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더 잘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맞춤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체력도 딸리고 소화 기능 안 좋고 진액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거를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뭐가 좋아지셨느냐?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일어나면 한참씩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좋아지시고 하루에 한 4, 50분을 걸으셔도 1시간 정도 걸으셔도 힘이 안 든다 그러셨어요. 이분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시는 거죠. 잠시도 가만 안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몸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런 분들은 이제 아팠던 거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움직이셔요. 무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잘 드리고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리가 똑같은 증상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직접 치료하고 이런 거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분 요번에는 이분도 이제 몸이 굉장히 마른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특징은 목이 굉장히 길어요. 예,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생긴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그분의 체질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몸이 많이 마르셨다는 얘기는 진액이 부족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예, 몸에 이제 무슨 진액이라 그러면 피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충분하면은 몸이 너무 마르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굉장히 좀 마른 편이고 목이 길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은 하늘하고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여기 화가 잘 쌓이는 곳으로 보거든요. 대개 이런 분들은 여기 가슴에 이제 화가 많이 쌓이면 쌓이고 해서 여기에 또 쌓이게 돼요. 이분의 불편 증상은요. 이제 딱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목이 쉰 그런 소리, 목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오고 목이 아프고 또 이렇게 침 삼킬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염증인가 혹이 있나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을 드렸대요. 그래서 약을 한 달 이상 드셨는데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수술인지 모르는데 수술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오면서 본인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 막 허스키도 아니고 이제 목소리 잘 안 나오면서 목이 쇠하고 아프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 때문에 이제 견디기가 힘드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이 이제 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암 수술도 하셨지만 원래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암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암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취약한 곳으로 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소화기가 약하셨으니까 위암으로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되셨는데 위암이 남은 그 위를 이제 잘라내고 남아있는 위에도 염증이 생기고 또 혹이 생겼다 그런데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숨이 너무 많이 차서 검사를 했더니 빈혈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수혈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몸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이제 안타까우니까 또 찬찬히 진맥을 해드렸더니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약하면서 이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목은 화가 잘 쌓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에 어떤 증상이 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목이 아프다, 또는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다 해서
칵칵거리거나 이제 하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또 헛기침을 하거나 또는 목에 이제 뭐 혹이 생기거나 갑상선이나 임파선에 혹이 생기거나 편도가 잘 붓거나 이런 분들은 다 화가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결과적인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원인은 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대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자극에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자꾸 마음을 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분이 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목이 더 불편하시고 하니까 아주 가슴까지 답답해갖고 견디기가 너무 힘드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염증약, 빈혈약 이런 거 잡수니까 가뜩이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이 더 힘드시는 거죠, 소화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를 해드릴 때 여기 이제 목을 치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체력을 보충을 해드려야 돼요. 기운이 나야 뭔가 활성화시키니까 체력을 보충해드리고 소화기를 좋게 하면서 이제 화를 풀어드리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암은 자기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그 어떤 그 암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가 뭐라고 몇 년 전에 논문 발표를 하셨냐면 암은 분노나 억울이 있을 때 생기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거든요. 동의보감엔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아주 의학이 발달한 미국의 그 전문 의사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기의 증상을 좋게 한다고 그래서 목만 치료를 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체력이라든지 소화 기능 좋게 하고 화를 풀어드리니까 이제 여기가 많이 편안해지셨는데 가끔 보면 위암 수술하신 분들이요. 이제 위암 수술하시고 이제 거의 완치 판정 받으신 분들이 식사하시는 양을 보면 위암 수술하시기 전 상태로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위를 자꾸 이제 식사량을 늘려서 위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위는 물론 고무주머니처럼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죠. 그런데 위가 이만한 위였는데 이거를 한 뭐 반 이상 잘라냈다고 쳐요. 그럼 이 조그만 위를 가지고 이걸 늘려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때로는 위를 전체를 다 절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위의 대신 역할을 하도록 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암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식사량을 좀 줄여서 나눠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위가 이제 또다시 탈이 안 나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운은 없으니까 소화기도 안 좋으면서도 이제 기운을 나게 하려고 막 억지로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수는 양을 줄이시고 이제 나눠서 드시고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니까 여기 이제 목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목소리가 이제 다시 편안해지시고 가슴 답답한 거, 소화기 이런 게 다 좋아지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좋아하셨거든요.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을 치료할 때에도 원인을 잘 잡아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번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몸이 좀 마른 편이고 얼굴이 유난히 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대 초반이신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몸이 굉장히 차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시리기 시작하다가 이게 심해지니까 다리, 종아리 이쪽까지 다 시려지고 몸이 시리기 시작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누구하고 말도 하기 싫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울고 싶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면 겨울에 운동을 하신다고 매일 1시간씩 걸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걸으면은 그 음부하고 이제 아랫배 있는 데서 찬 기운이 막 나온대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걸으시고 또 몸이 춥다 못해서 뼈골까지 시리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녹이려고 해도 빨리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여기 그 혈당도 조금 높으신데 이제 혈당약하고 그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한 20년 정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도 좀 많이 잡수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입이 잘 마르고
여기 가슴하고 윗배 있는 데가 누르면 아프고 또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명치 있는데 뭐 계란만한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늘 편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진찰을 해드렸더니 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도 약하면서 아랫배가 많이 찬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얼굴이 유난히 희다고 그랬어요. 여자분들의 기본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혀도 화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봐요.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다 아랫배가 굉장히 차니까 찬 기운에 상하기 쉽죠. 그런데 운동하신다고 매일 1시간씩 걸으신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찬 기운에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신 거고 또 피부가 흰 분들은요. 기후에 적응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환절기 때 힘들거나 이제 기력이 딸려도 힘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병을 만드신 거죠. 건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굉장히 힘드신 그렇게 몸을 나쁘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뻑뻑하고 백내장도 와 있고 그래서 당뇨약, 혈압약, 백내장약 이런 걸 이제 잡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렸냐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우울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많이 약해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요. 화가 많이 쌓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차도 올 수가 있어요. 차다는 얘기는 원활하게 돌려주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북쪽 지방의 위치에서 햇빛을 많이 쏘이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차단 얘기는 자꾸 이렇게 정체가 되고 멈춰지고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차고 피부가 흰 분들이 이제 우울증 증상이 오기 쉬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능이 차츰 좋아지고 이제 음부라든가 아랫배 쪽으로 찬바람 난 찬 기운 도는 거 또 여기 이제 가슴 답답한 거 이런 것도 없어지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얘기 안 했던 증상까지 좋아지셨대요. 배 있는 데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는데 그것도 풀려지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소화도 편해지시고 또 이렇게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 좋아지신 게 눈 뻑뻑하고 이제 불편하신 거라든지 또 혓바늘이 잘 돋는 거라든지 이런 증상까지 다 좋아지셨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요새 보면 너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당뇨약, 고혈압은 기본으로 드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한두 가지씩 더 얹어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적당히가 제일 어렵지만 이제 적당히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몸이 좋아지시니까 의욕이 생기고 또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좀 키도 많이 크고 체격이 크신 여자분이에요. 이제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손바닥에 땀이 축축이 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이분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시거나 TV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남의 증상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땀이 축축이 나서 누구 손잡기가 아주 미안하대요. 신경 쓰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가장 힘드는 거는 트림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시도 때도 없이 트림을 하셔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조용한데 막 트림을 하면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아주 어쩔 줄을 모르는데 자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입도 텁텁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입맛은 좋아서 잘 잡수는데 먹고 나면 잘 체하신대요. 그러면서 잘 체하는 거 보면
위가 튼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입맛은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맥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쭉 진맥을 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저기 증상이 불편한 게 대변을 묽게 보시면서 하루에 이제 두세 번을 보시고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데 새벽에 깨면 또 잠들기가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도 푹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손등에 힘줄이 이렇게 툭툭 붉어져 갖고 이렇게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생활하기도 너무 사람들 모인 데 가도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진맥을 해드렸더니 이분은요 원래 위장에 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화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땀이 축축이 나는 분들 꽤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긴장을 굉장히 잘 하시거나 위장에 열이 쌓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위장에 열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자꾸 입에서는 땡겨서 과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제가 안 되죠. 그래서 입에서는 자꾸 땡겨서 먹지만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또 한 가지는 소화는 안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배가 쉽게 고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니신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계속 그 트림을 하신다는 얘기는 위장 속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 열을 내려주고 탁한 기운을 없애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뭐가 좋아지셨냐 하면은 그 입이 텁텁하고 개운치 않고 그다음에 또 대변을 하루에 이제 막 두세 번씩 보시고 시원하지 못하게 보시던 게 하루에 한 번씩 식사하시면 이제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대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음식을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고 나면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해야 몸이 가뿐하잖아요. 근데 변을 너무 묽게 본다고 설사라고 설사약으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장 자체가 잘 운동할 수 있도록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차츰차츰 장이 운동을 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잡숴도 자꾸 체하니까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잡수는 양을 우선 줄여야 되지만 천천히 잡수고 양을 줄여서 잡수고 이제 위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니까 위에 탁한 기운 쌓이는 게 줄어들었죠. 트림을 이제 덜 하게 되셨어요.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여기 손등에 막 뭐가 붉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차츰 가라앉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분들이 옛날보다 친절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요 나도 모르게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웃게 되고 친절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아마 최근에 본인이 몸이 힘들어서 짜증도 잘 나고 잘 내고 이제 친절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음식이 자제가 안 되셨었는데 그러니까 소화는 안 되면서도 살은 자꾸 찌셨어요. 근데 이제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참을 수 있어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요? 체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의 치료를 했다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끝으로 한 가지 또 좋은 게 여자분이시니까 이젠 살도 좀 빠져서 뭐예요? 이쁜 옷 입을 수 있으니까 좋죠 여자분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트림하고 뭐 불편한 게 있으셨어도 그 위장 기능을 좋게 해드리니까 잠도 이제 푹 주무시면서 이렇게 밤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또 바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뿐해졌다 이제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4분 정도 그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한테 국한된 증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시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상담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곳에 계신 분들 먼저 이제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세요. 저 60대 중반인데요. 네. 잘 때요. 새벽녘에 네. 왼쪽 다리가요.
지가 나는데 네. 뼈가 막 아파요. 아, 뼈가 아프세요? 네. 그리고 주물러도 계속 오랫동안 주물러야 되고요. 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물건 잡을 때 네. 잘못 잡은 것도 아닌데 여기 부분이 파랗게 멍이 들면서 네. 이렇게 감각이 없은 적이 좀 그러세요. 있어요. 왼쪽으로요. 왼쪽인 것 뭐, 같아요. 예, 예. 다른 쪽도 그러실 수 있고. 예. 오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얼마 된지는 얼마 되시진 않으셨고. 네네네. 예. 그러고 잠은 잘 주무세요? 예, 잠은 잘 자요. 예.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힘 빼시고. 쥐가 잘 나시고. 그러면 멍이 드는 것 같은 거는 다른 부위에도 멍이 잘 드세요? 땀 부위에요? 네. 땀 부위에는 별로 모르시겠어요? 예, 어떨 때 이렇게 잡을 때 네, 물건 잡을 때 때. 예. 그한 부분만 네. 멍이 들어서 멍멍해요. 예. 감각이 없어지고. 왼손 보시고요. 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엔 주로 증상이 왼쪽으로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60이 넘으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시는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 피의 그 혈액 흐름도 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혈관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멍 같은 게 잘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치지 않아도 힘을 좀 주거나 그러면 이제 멍처럼 이렇게 이제 피하 출혈이죠. 일종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분은 왼쪽으로 증상이 온다는 얘기는 그 전에 무슨 수술하시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예. 허리를 수술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어혈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좀 부족해지기 쉬운 체질이시고, 그다음에 원래 체력이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에요. 강한 분은 아닌데 또 이제 부지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체력 소모를 많이 하고 그러면 골다공증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뼈도 튼튼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 이제 쥐가 나면은 뼈가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뼈가 조금씩 약해지시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증상이 좌측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는 피가 부족하거나 어혈 같은 게 생겨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하신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수술을 안 하셨더라도 뭔가 이렇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 어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 주로 이제 왼쪽으로 많이 오실 수 있고, 허리는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허리가 취약한 곳이고, 이분도 굉장히 민감하신 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든지 일이 있으면 그걸 꼭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신 분일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리하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누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처럼 책임감 강하고 완벽한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개 60이 넘으시는 분들은요. 뭘 할 게 있어도 힘들면 쉬었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선천적으로 완벽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도 몸을 자꾸 쓰시다 보면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이러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리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꼭 틀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화는 자꾸 쌓이게 됐어요. 이분도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 쉬고 이런 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설거지를 해도 땀이 엄청 많이 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 애기나 뭐 남편이 이렇게 오면 불덩어리가 하나가 옆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막 뜨거운 걸 느끼고 그렇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거 작년서부터 네. 작년 초서부터 이렇게 폐경은 되셨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네. 되셨어요? 이제 갱년기 증상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럼 생리는 규칙적으로 잘 하세요? 네. 예. 연세 50대 50 초반이에요. 50 초반이세요? 초경을 몇 살에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셨어요. 정상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네. 옆에 누가 오면 막 불덩이처럼 네. 뜨겁고 열도 네. 훅 오르고 예 그러세요. 네. 예 다른 건 또 뭐 말씀하시고 좀 그게 제일 힘드세요? 예, 보통 이제 그런 거 많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원래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이제 해물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그걸 먹으면 이렇게 설사를 설사하시고. 많이 하는 예, 편에 속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진맥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힘 빼시고. 네. 이분도 상당히 민감하신 편에 속하시는데요. 예. 자,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아랫배 많이 차세요, 이분도. 네. 아랫배 많이 차고 긴장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초반이시면은 폐경이 될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더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리를 오래까지 늦게까지 하면 노화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노후에 몸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억지로 끊어지게 할 거는 아니고 이제 몸이 균형을 잡으면 이제 저절로 끊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갱년기라는 거는 생리를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폐경이 되는 거를 시점으로 앞뒤로 5년을 봐요. 거의 10년 정도를 이제 갱년기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갱년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자존심 굉장히 강하시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되게 또 착해요. 착해서 이렇게 남들한테 잘 해주시고 그런 건 있으면서도 아닌 건 끝까지 아닌 분이에요, 속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으시단 얘기예요. 그리고 긴장도 잘 하시지만 이제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한다 뿐이지 속에 화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막 열이 오르니까 땀도 비오듯이 나고 원래는 땀 안 흘리셨을 텐데 네, 안 흘려. 예, 땀이 안 흘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의 기능이 약간 이렇게 정상에서 약간 비껴나 있으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열이 막 오르면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또 이제 남편이나 뭐 아이들이 뜨겁지 않아도 나는 뜨겁게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화는 쌓이면서 갱년기가 된다는 얘기는 진액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때예요. 그리고 50이 넘으면 간에 혈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알아서 폐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건 이제 천계가 가랬다 그래서 하늘에서 알아서 끊어주는 거거든요. 왜? 노후를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갱년기로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은 몸 무리 안 하셔야 되는데 음식 같은 것도 이분 대장이 길고 차요, 이분도. 근데 이제 되게 아까 여자분들은 변비 쪽으로 가기가 쉽고 남자분들은 설사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유난히 대장이 길고 차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면서 변이 이제 설사됐다 변비됐다 이러기 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고 집 떠났다. 그럼 변 못 봐요. 그래서 집에 나와야 변 봐요. 그러다 또 음식이 좀 안 좋은 게 들어와요. 그럼 또 설사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이제 그런 체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고단백은 섭취하셔야 되니까 육류나 어류 같은 거는 이제 해산물은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갱년기가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을 잘 보완을 해 놓으셔야 노후가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도 안 하셔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증상이 심하시면은 치료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이제 뭐 이런 호르몬 같은 거를 드시기보다는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화를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하고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감사합니다. 되셨고요. 예, 제가 한 분 더 하도록 할게요. 어느 분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렇게 목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가래도 안 나오고 네. 침도 안 나오고 요 가슴이 아프면서 예. 소화가 안 돼요. 아, 소화가 안 되죠. 네. 오래 되셨어요? 이 목 끓은 지는 한 5년 정도 5년 되고. 되셨어요. 네. 예, 제가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힘 빼시고요.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이분은 이제 몸살기 같은 게 잘 있으실 수가 있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가 않고 네. 감기는 아닌데 네. 몸이 좀 그리고 허리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분이 제일 불편하신 게 목이거든요. 목은 제가 이제 전에도 화가 쌓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래가 있는 거는 아닌데 네. 가래가 낀 것 같이 갑갑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마음이 편치 않거나 또 신경 쓰셨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네, 증상이고. 조금 더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편안하면 또 조금 증상이 네. 덜하고. 우선 화가 쌓이는 곳은 여기 가슴이에요. 네. 전중이라 그래서 여기 가슴에 이제 화가 쌓이고 이게 더 많이 쌓이는 분들은 여기까지 쌓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편에 속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화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성격도 굉장히 밝고 이제 착하고 좋은데 그 대신 좀 급하거나 또는 이제 화가 잘 쌓이거나 이러기 쉬우시고 네. 소화 기능은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잡수는 거를 항상 조금씩 덜 잡수어서 속이 편안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 소화도 편안하셔야 변 같은 것도 이제 편안해지시는데 아랫배는 또 차시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찬 거, 날 거, 생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도록 하고 네. 그래서 소화 편안하고 대변 편해지시고 그러면 일로도 또 이제 맑은 기운 올려주니까 네. 머리도 편안해지실 거고 눈도 뻑뻑하고 침침하고 이제 이럴 때가 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눈 잘 네.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증상은 요거는 무슨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화가 묻혀서 그래요. 네. 역류성 식도염으로 여기 목에서 가슴까지 쓰리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화가 쌓인 경우에는 불편해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네, 나오는 헛기침 건 없고. 이런 거 예, 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우선 이제 화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네. 필요하다. 한 5년 정도 되셨으면 저절로 좋아지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 뭐든지 항상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다 건강하시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